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포로 교환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토 문제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자, 이번 합의 그래도 좀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이제 두 양국이 이번에 이제 157명의 전쟁 포로 교환에 좀 합의를 하면서 5개월 만에 이제 포로 교환을 재개를 했죠. 네. 이번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이제 포로 교환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양측이 공식 협상 테이블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과거 분쟁 사례들을 보면 이제 재건 논의는 이제 종전 이후에 갑자기 좀 시작이 된다라기보다는 전쟁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인도적 협상을 계기로 해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전의 핵심 영토 문제는 여전히 좀 입장차가 좀 크지만, 전쟁이 좀 장기화될수록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뭐 기반 시설의 복구, 그리고 뭐 난민 귀환 같은 이제 사후 복구를 전제로 한 논의도 병행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종착지가 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종전 이후를 준비하는 흐름은 이제 좀 천천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시한을 미국이 오는 6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불과 한 4~5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종전이 좀 빨리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영토 문제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밝혔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중간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좀 압박하려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좀 집중하려고 빠른 마무리를 원하는 데다가 아부다비 회담 후에 다음 라운드가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 러시아 경제 우려가 종전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2026년 성장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군사 지출 부담에 세금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푸틴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만 좀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종전이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가 커지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재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높은 업종들부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좀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실질적으로 관련이 높은 것부터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하니까 당장 네. 투입될 수 있는 거? 그쵸, 이런 그쵸. 거 보는 게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재건주를 볼 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이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무너진 거를 다시 짓는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건설과 이제 인프라를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으로 이제 파괴된 어떤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그리고 이제 교량과 또 공공시설을 좀 다시 짓는 그런 재건의 출발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시멘트라든지 이제 철강 같은 이제 건자재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기초 자재들로 봐야 되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전력과 이제 에너지 인프라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전기가 복구가 되지 않으면 주거와 이제 산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송배전 설비라든지 이제 발전 관련 사업은 재건 과정에서 사실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설 장비와 이제 중장기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이제 뭐 굴삭기라든지 뭐 크레인 같은 이제 장비 수요가 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재건주는 이제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실제 재건에 필요한 산업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되기 쉬운데 이걸 좀 필요한 순서대로 떠올리시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제 건설이 들어가니까 자재가 필요하고 또 자재 다음에 이제 전력이 있어야 되니까 전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 이렇게 좀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마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시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 속에서 재건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재건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건주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재건주 관련한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실제 재건에 필요한 산업들을 먼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특히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프라나 장비 업체들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던 미국이나 유럽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협의를 통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재건 초기 단계에서는 즉각 투입 가능한 인프라,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단순 기대가 아니고 실제 기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HD 건설 기계처럼 굴착기와 지게차 같은 잔해 제거 장비를 보유한 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미 장비 공급 협의를 좀 지속해 왔고요. 최근 종전 협상 소식에 주가가 반응할 만큼 참여율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DFC 주도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펀드가 2026년 안에 첫 세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투자할 준비를 마쳤고요. 유럽도 EU가 23억 유로 규모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재건 비용 역시 5,240억 달러 규모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소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재건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재건 기간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수급을 좀 흡수하면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도 필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원전 기업들, 그리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재건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면 네.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이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 재건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전력이다. 굉장히 핵심적인 필수 인프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를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재건을 할 때 이제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뭐 난방 이런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전기가 있어야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은 사실 투입될 가능성은 좀 있지만 재건 초기에 바로 투입될 가능성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일단 원전은 건설 기간 자체가 좀 길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 기간이 좀 짧고 뭐 소규모나 이제 분산형 구축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 초기 단계에서 오히려 활용된 사례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재건을 볼 때는 이제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보다는 사실 재건의 어느 단계에서 투입되는 전력인가 요거를 기점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슈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태양광 관련주 일제히 상승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머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업가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태양광 테마가 최근 핫하게 좀 부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격의 변동성도 있지만은 머스크의 발언과 행보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태양광 기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구상하면서 AI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태양광 시장을 크게 키울 거란 분석이 쏟아지면서 태양광 섹터가 부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페이스X와 xAI 합병으로 궤도상 24시간 태양광 효율이 7배 높아진 점이 핵심인데요.
특히 은 가격 변동성이 태양광 비용에 직격탄을 주면서 최근 2월 6일 온스당 74에서 78달러로 하루에 5에서 10% 이상 출렁이면서 태양광 패널 원가 역시 10에서 15%가 은이라는 수요 급증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구리 대체 기술로 은이 좀 움직이지만 머스크 효과가 장기 수요를 이끌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머스크 팀이 지난주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 비밀 접촉을 하면서 징코솔라 주가가 20% 폭등하면서 한국 페로브스카이트 기업도 주목을 받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재건 사업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게만 수요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돼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사실 이제 전쟁이나 이제 내전으로 국가 인프라가 이제 크게 파괴된 지역에서는 이제 종전이라든지 휴전 이후에 반드시 또 재건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외에도 뭐 시리아라든지 뭐 가자지구, 예멘 같은 곳을 이제 주요 전후 재건 후보 지역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넘는 내전으로 이제 뭐 전력과 뭐 도로, 뭐 주택, 산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훼손이 되면서 재건 비용이 보수적으로 한 2,500억에서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한다라고 놓고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재건 시장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와 예멘 역시 뭐 주거라든지 뭐 의료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좀 심각하게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이제 재건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재건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건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실제 수주로 이어질 펀더멘탈 확인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들은 먼저 정부 MOU나 공식 러브콜 같은 협력 신호로부터 봐야 하고요. 시리아는 2025년 말 한국 기업의 전력과 통신, 건설 분야에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EU도 1조 원 지원을 지금 약속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 안정과 이제 제재 해제 여부를 좀 체크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영향으로 이제 시리아 제재가 풀리면서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을 비롯해 앞으로 재건 시장 규모가 커진 가운데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의 이제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로 아마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재건주는 아무래도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 테마주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인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재건주라는 게 이제 테마주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마주적인 성격 같은 건 뭐 결국에 뭐 종전 기대라든지 뭐 휴전에 관련된 뉴스 그리고 국제 회의 같은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테마주 성격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과거의 흐름들과 놓고 봤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단순 기대감만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재건을 전제로 한 어떤 자금이라든지 전반적인 구체적인 계획, 이런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테마로만 놓고 보기에는 이제는 좀 결이 다른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언제 끝나느냐보다 끝난 이후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가 이미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은 이제 도로와 뭐 주택, 항만, 그리고 전력, 에너지처럼
국가의 이제 기본 인프라를 좀 다시 세우는 과정이고, 이는 이제 한두 달 내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수년 단위로 또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건주는 중장기적으로 좀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건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김정훈 자문역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재건주 탑3는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국내외 인프라 투자 확대 국면에서 건설기계 특정차 수요 증가의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건설기계와 그리고 콘크리트 범프카, 크레인, 소방 특정차 등을 좀 제조 판매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도시와 인프라 파괴로 인한 대규모 복원과 재건 사업이 예상되면서 현대 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중심의 한 종목으로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가 이제 7,500억 달러, 약 1,000조 원에 달하면서 이에 따라 이제 현대 에버다임도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거로 판단되어서 탑3로 선정했습니다. 네, 탑3는 현대 에버다임이었습니다. 탑2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탑2는 HD 건설 기계입니다. HD 건설 기계는 글로벌 재건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대표 기업으로 유럽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와 함께 현지에 최적화되어 중대형 장비 라인업과 부품 공급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한 점이 큰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순히 건설 수요를 넘어 도로와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복원 수요로 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HD 건설 기계에는 이러한 다분야 수요에 대응 가능한 종합 건설 장비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HD 현대 인프라 코어와 합병에 따른 상각비 증가와 군산 엔진 공장 신설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합병 시너지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브랜드 이원화 전략이 핵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기계 14조 원 매출, 영업이익률 11%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프리카와 중동 등 신흥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초대형 장비 개발과 컴팩트 시장의 진출로 포트폴리오 확충이 추진 중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어 탑2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탑2는 HD 건설 기계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김정은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해드리는 탑1 종목의 힌트를 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범퍼카 국내 1위 기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 수혜주이고요. 폴란드 공장 설립을 통해서 유럽 공급망 강화 중으로 투르키의 재건처럼 콘크리트 범퍼카 CPC 수출 중이며 국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탑1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을 이제 마스터픽으로 좀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약 700에서 1,000조 원에 좀 육박하고 가장 시급한 현황이 주택과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으로 국내 콘크리트 범프카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북미 원전 및 인프라 투자 본격화에 따른 2026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르키의 재건 프로젝트 재개 중이고 현지 조인트 벤처 설립 검토로 유럽 시장 공략이 좀 본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직접적인 수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쪽에 조금 살펴봐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CPC 수요가 늘고 생산 능력이 10%씩 확대 중이라 어떻게 보면은 실적 상향이 전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스터 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재건주에 대한 주요 이슈 내용과 대응 전략 그리고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우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 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